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다시 이렇게 4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원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못해주고 있죠.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단기평선들은 심지어 21선까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대응이 필수인 시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지금 원익그룹 자체만의 뭐 악재가 생겼다라거나 또는 원익홀딩스만의 부분 악재가 있다라거나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이 코스닥의 약세입니다. 최근의 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코스피 대형주들만이 좀 버텨주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제 미장은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이렇게 좀 재무가 확실한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의 원익그룹이 뭐 재무가 안 좋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작년 대비 거의 20배 가까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털어낼 건 털어내고 가는 그러한 습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 달도 보시면은 그때도 뭐 분위기 자체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특히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요때 또 요때 이렇게 상승이 동반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과연 이러했던 순간에 과연 정말로 빠져나간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자,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 우리는 여전히 이 원익홀딩스의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무조건적으로 기회로 잡아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남은 1월달과 2월달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대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처럼 흔드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패닉셀만큼은 절대 하지 마셔라. 떨어질 때만큼은 던지지 마셔라. 이 부분은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원익홀딩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 테마죠. 최근에 린데코리아로부터 약 2,900억 수준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입니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뭐 반도체, 또 로봇이면 로봇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자, 왜냐하면 자회사들로부터 오는 이 뚜렷한 모멘텀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익 로보틱스와 원익 IPS가 있죠. 둘 다 이 삼성전자의 생태계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봇8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삼성전자의 야심찬 포부, 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원익 로보틱스가 컨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원익 IPS, 삼성전자의 최선당 공정 수혜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이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원익홀딩스의 이러한 흐름들은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 여러분들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원익홀딩스는 여전히 자산가치 대비 이 주가가 너무나도 낮죠. 자, 지금 이 원익이 보유한 원익홀딩스의 가치는, 지분 가치는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원익의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세력들의 매수 심리를 잡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원익홀딩스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역시 이 정답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이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4일 어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15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 로봇, 특히 머스크 관련주를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머스크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게다가 이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요 수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주죠.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만들어진 요 이평선 정별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요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때도 보시면 다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아물의 세력주라고 해도 근래 패턴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과 동시에 우리가 손절가도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이슈. 자, 어제 요 수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나우 로보틱스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시가로 이용해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우 로보틱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마치 23.23%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결국 상한가 도달했었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요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요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빗각을 그어보면 지금 구간은 우리의 분명한 매수 포인트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담아두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구간별로 다시 담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요 21선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인 건지 끝나는 차트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이 섣부른 매도는 절대적으로 금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제 수요일에 미장은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발표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오늘 느낌이 달랐습니다. 강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분명 강했습니다. 자, 미장이 떨어져도 버티는 구조. 제가 봤을 땐 지금 장에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캐비넷이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1월 달만큼은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금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좀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경제를 뭐 현재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요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